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은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 밤까지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내림세를 보이겠고 바람까지 불면서 체감 온도는 기온보다 낮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나오실 때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곳곳에 밤까지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 5에서 20mm입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3에서 6도가량 낮겠고요.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기온보다 더 낮겠습니다. 동해상으로는 물결이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 10도, 영덕과 경주가 11도, 포항이 12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5도, 독도 7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밤까지 비가 예보되어 있고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4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3.5m까지 일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주 후반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이 많은 가운데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북 동해안이 세계적인 수소 연료 전지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선제적인 투자를 진행해 연구와 생산 인프라를 미리 갖춰놓은 것이 정부의 수소 경제 로드맵 추진 정책과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매연 대신에 깨끗한 물을 배출하는 친환경 운송수단 수소차. 수소차는 수소 연료 전지로 움직입니다. 수소와 산소를 반응시켜 물과 전기 에너지를 얻는 장치인데 산화 환원 반응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높습니다. 정부는 수소 연료 전지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거점으로 경북을 선정했는데 포항 영일만 산단 일대에 대규모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2,400억 원 정도가 포항을 중심으로 한 우리 경북 동해안 지역에 투입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경북 동해안이 세계적인 수소 산업 기지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수소 연료전지 발전 사업 대상지로 경북을 선정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포항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관련 인프라 구축 작업이 진행되어 포항 테크노파크에는 수소 연료전지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인증센터가 들어서 있고 포스코 에너지는 국내 최대의 수소 연료전지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포항은 한 10년간 준비해 왔고 지금 포스코 에너지 그 연료전지 공장을 중심으로 해서 공단도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쉽게 이 클러스터화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수소 연료전지 발전 사업은 대규모 장치 산업으로 연관 분야가 많아 기업 추가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료전지 산업은 20여 개의 그 분야가 같이 따라오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부품 개수가 한 2,600여 가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료전지 하나로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산업화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긴 하지만 수소 경제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강해서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과 열 외에는 부산물이 없는 친환경 에너지. 경북 동해안이 세계적인 수소 연료전지 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주시는 내년에는 자동차 산업 육성과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대규모 투자에 대해 인센티브 상한제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초 강동 산업단지에는 수소 연료 발전소를 착공하고 유휴 공간 임대를 통해 태양광 사업을 추진합니다. 또 보문단지에 민자 등 500억 원을 투자해 오는 2021년까지 루지 산업과 가상현실이 접목된 종합 테마장도 조성할 예정입니다. 영덕군의회는 어제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올해 의정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영덕군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영덕군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15억여 원을 삭감한 4,844억 원을 수정 의결했습니다. 또 의원 발의로 4건의 조례를 제정하고 농업 분야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따른 범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문도 채택했습니다.
포항시의회 박정호 이낙연 의원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가 오늘 오전 6시부터 시작됐습니다. 포항시 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주민 소환 투표는 보궐선거 기준에 따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 포항시 남구 지역 15곳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진행됩니다. 투표 개표 여부는 오후 8시 10분쯤 알 수 있으며 선관위 측은 투표 임명부에 대한 수작업을 거쳐 오후 9시쯤 공표할 예정입니다. 어제 21대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내년 4월 15일 총선까지 120일 남았는데 일찌감치 등록을 마친 출마 예정자들은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 지역구인 수성구 앞 선거구에 한국당 예비후보 4명이 등록 첫날 이름을 올렸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 김부겸 의원 당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 수성구 의회 다수당이 되는 등 약진했다며 여러 선거구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일찌감치 마쳤습니다. 등록을 마친 후보들은 선거 사무실을 열고 대형 현수막을 내거는 등 얼굴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어깨띠 착용과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같은 선거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 등록은 시작됐지만 선거법 개정에 따라 지역구가 조정될 수 있어 당분간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20대 국회 내내 여야 간 첨예한 대립으로 전통 지지층이 결집하는 양상을 보여왔는데 선거 때까지 어떤 구도로 흘러갈지 주목할 점으로 꼽힙니다. 제1야당에 대한 심판 선거가 될지 아니면 집권당 심판 선거가 될지 아직까지 구도가 확실하게 지금 안 잡힌 상황에 있다는 거죠. 기성 정당들이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나오느냐, 이제 그리고 정부가 어떻게 지지율을 관리하느냐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예비 후보자 등록 첫날 현역 의원들보다 인지도가 낮은 정치 신인들의 등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비 후보 등록과 함께 선거운동도 시작되면서 선거관리위원회도 불탈법을 막기 위한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포항시는 월성 원전의 방사능 재난 사고 발생에 대비해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자립형 방사능 방제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월성 원전에서 가장 인접한 장기면 두원리 마을회관에는 공기안전 대피소를 설치하고 개원리 일원에는 실시간으로 방사선 양을 감시할 수 있는 현장형 감시 차량을 배치했습니다. 또 해병 1사단과 포항시에 보호 장구류와 개인 선량기를 보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방제 체계 구축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경주시는 올해 제야의 타종식을 자매도시인 익산시와 동시에 진행합니다. 경주시와 익산시는 대형 모니터를 보며 첫 번째와 마지막은 따로 타종하고 나머지는 경주 익산 순으로 모두 33번 타종합니다. 합창도 경주 축가와 익산 답가 그리고 양 도시 합창 순으로 진행해 동서 화합의 의미를 더하기로 했습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일손이 부족한 어촌에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의 친지를 초청해 한시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는 건데 가족도 보고 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박상환 기자가 전합니다. 쉴 새 없이 꽁치를 손질하고 포장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과메기철을 맞아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은 없어선 안 될 일꾼들입니다. 베트남에서 포항으로 일하러 온 응웬 탄창 씨는 한시적이지만 친언니를 만나고 일도 할 수 있어 만족감이 높습니다. Ở bên Việt Nam nhớ chị gái ở bên đây giờ không có dịp về có cơ hội này ở Inh Trang có dịp có cơ hội để qua thăm chị gái rất là vui và rất là hạnh phúc. 포항으로 시집 온 박수희 씨는 동생과 함께 일하고 지내며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달래봅니다. 한국에 오는데 16년 됐어요. 고향에 너무 보고 싶어요. 식구도 생각 많이 나요. 그런데 저 여동생이 여기 오는데 공장에까지 일하니까 너무 좋아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는 올해 3년째인데 베트남과 중국, 캄보디아 3개국 148명이 초청돼 46개 과메기 업체에서 3개월간 근무하게 됩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은 일손이 부족한 어촌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숙식을 제공하고 통역자를 고용을 해서 상시적으로 고용 어떤 상담을 하고 있고 출입국 사무소와 합동으로 정기 점검 통해서 어떤 고충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일하는 기간이 3개월로 제한돼 너무 짧다는 반응이고 포항시 등 일선 지자체도 체류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에도 계절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5개월로 늘려달라는 법안이 상정돼 있는데 불법 체류 가능성 때문에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포항 블루벨리 국가산단의 포스코 케미칼에 이어 2차 전지 관련 업체들의 투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어제 전기버스 배터리팩 생산 기업인 PM그로우와 2차 전지 음극활물질 생산 기업인 뉴테크 LIB와 200억 원 규모의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배터리 산업의 포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부적합 농산물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포항 농수산물 현장 검사소가 포항 도매시장의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포항 농수산물 검사소는 전문 인력과 첩천단 분석 장비를 갖춰 잔류 농약 검사를 6시간 이내 수행할 수 있고 방사성 물질, 중금속 검사 등 다양한 종류의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를 수행하게 됩니다. 지난 13일 정부가 LG-U+의 CJ 헬로 인수를 조건부 인가하는 등 통신사들의 케이블 방송 인수 합병이 본격화되면서 통신 3사의 독과점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위 수익성 떨어지는 콘텐츠는 시장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 속에 지역 방송의 공적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지상파, 특히 지역 방송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역 MBC 방송 광고 매출은 5년 새 35%나 감소하는 등 지역 방송은 수년째 심각한 매출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 방송을 돕겠다며 만든 정부 발전 기금이 있지만 40억 원 남짓한 예산을 43개 지역 방송사들이 쪼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시다시피 광고 수익의 급감으로 인해서 지상파 사업 시장 내에서의 교차 보조는 이미 한계에 봉착을 했고 반면 국내 유료 방송 플랫폼 시장은 통신 3사를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정부가 LG-U+의 CJ 헬로 인수를 조건부 승인한 가운데 현재 정부 심사를 받고 있는 SK 브로드밴드와 T브로드 간 기업 결합이 성사되면 통신 3사가 유료 방송 시장 점유율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들 통신사들이 수도권 위주의 대형 콘텐츠에만 의존한다면 앞으로 지역 콘텐츠의 미래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회에 통신들이 최소한의 역할, 최소한의 의무조차도 부과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 지역성이 갖고 있던 최소한의 것들도 사라지게 될 거다. 이에 따라 지역 방송을 위한 공적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방 분권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요즘 뉴스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각 지역의 현안을 다루는 지역 방송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지역 언론이 살지 못한다면 지역 민주주의마저도 또 지역민들이 의 권력 감시 기능마저도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역방송협의회와 희망연대, 언론노조는 지역 MBC와 민방, 케이블 방송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해 통신 3사와 정부의 지역 방송을 위한 기금 조성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는 보문 관광단지 물레방아 광장에 높이 6m 크기의 눈사람 모양의 대형 LED 조형물을 설치했습니다. 또 백조와 사냥 등 10여 종의 구조물에도 LED를 설치해 야간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울진에 있는 경북 민물고기 연구센터는 겨울 방학을 맞아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파충류 특별 생태체험 부스를 운영합니다. 이번 특별전에는 20종 50여 마리의 파충류가 전시되는데 경북 민물고기 연구센터는 최근 관람객들을 위해 116종 2,600여 마리의 민물고기 수조를 보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원들의 본사 점거 농성이 100일을 넘긴 가운데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이 퇴임했습니다. 해고 문제도 마무리 짓지 않고 떠나느냐는 수납원들의 항의 속에 예정됐던 퇴임식도 못했는데요. 총선 출마를 위해 무책임하게 그만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건엽 기자입니다. 경북 김천의 한국도로공사 본사. 경찰이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철통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강래 사장의 퇴임식 개최에 항의하는 노조원들을 막고 있는 겁니다. 결국 11시에 대강당에서 예정됐던 퇴임식은 열리지 못했고 이 사장은 식당에 간부들만 불러놓고 약식 퇴임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강래 사장은 사내 전산망에 올린 퇴임사에서 요금 수납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떠나게 돼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노사교섭의 막판 쟁점인 임금 및 직무 협상, 그리고 본사 점거 수납원들에 대한 손배소 취하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 2017년 취임한 이강래 사장은 정부의 정규직 전환 방침에도 불구하고 수납원 6,800명을 직접 고용하는 대신 자회사를 통해 고용하는 방식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자회사행을 거부한 수납원 1,500명이 대량 해고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후 대법원과 1심 법원이 잇따라 직접 고용하라는 판단을 내렸지만 수납원 150여 명은 직접 고용에서 빠지는 등 해고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11일 노사교섭 결렬 이후 이 사장은 그제 재교섭장에도 나타나지 않아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강래는 1,500명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해고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걸 모를까봐 대법원에서 너는 불법이야 가르쳐줬는데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임기를 1년 남겨놓고 퇴직하는 데 대해 이강래 사장은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밝혔지만 이미 민주당 전북 남원 순창 예비후보자 1차 공모에 참여해 적격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강래가 자기가 선거 나간다고 퇴임을 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인간이 또 다시 국민의 세금을 노구로 받으면서 어떻게 정치를 한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노조 측은 이강래 사장 없이 사측과 교섭하고 있지만 결렬될 경우 투쟁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최근 경기 강원 지역 멧돼지 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잇따라 발견됨에 따라 울진군 등 경북 북부 지역 7개 시군에 멧돼지 포획틀이 설치됩니다. 울진군은 경상북도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강원도와 인접한 북면과 금강송면에 포획틀 15개를 설치하기로 하고 농가로부터 대여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나오실 때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곳곳에 밤까지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 5에서 20mm입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3에서 6도가량 낮겠고요.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기온보다 더 낮겠습니다. 동해상으로는 물결이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 10도, 영덕과 경주가 11도, 포항이 12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5도, 독도 7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밤까지 비가 예보되어 있고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4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3.5m까지 일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주 후반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이 많은 가운데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